노래 잘 들으셨나요? 예, 한껏 흥이 돋았습니다. 자, 우리 리라우스가 어떤 밴드인지 전병선 대표님한테 한번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마이크 받아주실 거죠? 예정이 없던 순서인데 갑자기 저한테 소개를 좀 해달라고 사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저보러 하라고 그러시네요. 저희는 대원리에서 저는 대원리 벌판에서 노래도 하고 이렇게 북도 치고 꽤 오래됐죠? 예, 그리고 맞습니다. 그리고 예, 이렇게 농사도 짓고 있는 농사꾼이에요. 농사꾼 전병성이고요. 저희 리라우스 밴드는 말 그대로 리라우스의 앞에 B자가 빠진 거예요. 저희가 연습하는 곳이 비닐하우스거든요. 농작물하고 같이 섞여가지고 저희가 예,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이렇게 저녁에 일 끝나고 모여서 이렇게 피로도 풀고 하면서 이렇게 노래 같이 부르고 있고요. 우리 친구들 여기 파주에서 다 토박이로 이렇게 오래 살면서 같이 이제 여기서 열심히 이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고요. 그래서 우리 농장하는 친구도 있고 또 여기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있는 친구들이 또 있는데 우리 리라우스 밴드를 앞에다 항상 유기농 어쿠스틱 밴드라고 이렇게 붙여요. 유기농이라는 게 물도 살리고 땅도 살리고 하는 또 농사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 이렇게 오늘 여러분도 이렇게 같이 그리고 안전한 먹거리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식량 안보 중요하잖아요. 이런 연대를 위해서 모인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저희도 함께 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우리 대표님 목소리 듣고 싶어서 직접 말씀을 좀 해주시라고 갑자기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곡 같이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네, 두 번째 곡은 이문세님의 깊은 밤을 날아서입니다. 같이 불러주세요. 우리들 헤어지는 모든 일들이 어쩌면 우리는 우리 같나 슬픈 동화 속에 건너고 흘리나는 자기 표정들의 슬픈 이야기처럼 그러나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있지만 사랑은 아름다운 느낌처럼 내 손을 잡고
제가 갑자기 너무너무 호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다음 곡을 준비하시면서 저한테 청을 하나 하셨어요. 우리 대표님이 앞에 보이는 이 북을 우리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좀 같이 쳐주실 분들이 있으실까 하고 청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두 분만 네, 이런 기회가 또 없습니다. 예. 춤도 추셔야 돼요. 다음 곡이 네, 우리 다음 곡이 우리 같이 함께 여기 지금 악보가 좀 작긴 한데 우리 개똥벌레 노래 아시죠? 개똥벌레 요즘 예전에는 이 개똥벌레가 개똥처럼 흔하다고 해서 개똥벌레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이 개똥벌레가 반딧불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요즘에는 반딧불이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우리 오죽하면은 올라오세요. 예. 괜찮아요. 예. 한 분만 더 한 분이 더 오셔야 되는데 남자분이면 좋을 것 같아요. 남자분 힘이 좋고 예 크게 큰 소리로 이제 같이 함께 노래할 텐데 힘 좋고 허리 힘이 좋으셔야 돼요. 예 올라오세요. 한 분만 더 올라오세요. 이 짊어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아니 근데 꼭 남자분들이라고 여자분 아니 괜찮습니다. 혹시 자, 이렇게 나는 무겁지 않아요?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쌓여서 이게 아프리카의 전통 북인데요. 이런 한번 잼베라고 해요. 두들기고 싶다 하시는 분 많이 못 모십니다. 딱 한 분만. 스트레스 풀러 이제 한번 나오세요. 예. 아까 여기 목도리 푸셨는데 여기 여기 선생님 목도리 푸셨는데 박수, 박수, 박수. 네, 어서 오세요. 맞습니다. 이쪽으로 가운데로 나오세요. 아니 여기 혹시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저거 내가 한번 해볼까 하시는 분들 계시면 네, 다음번에는 선착순으로 빨리 나와주세요. 다음 노래 부르면 개똥벌레거든요. 개똥벌레는 리듬이 쿵따다 쿵따. 쿵은 요 손바닥으로 가운데로 이렇게 치시면 돼요. 쿵따다 쿵따. 따다. 계속 치세요. 쿵 따라 가운데 쿵 따라 쿵 따라. 예, 개똥벌레 다 같이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식전 행사로 이렇게 우리를 흥겹게 만들어주신 니라우스에게도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늘 먹거리 연대 창립총회에 초대돼서 무척 영광이고요. 창립총회 엄청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예, 시간이 벌써 이렇게 돼가지고 저희 마지막 곡 살다 보면 하고 물러가겠습니다. 살다 보면 괜시 외로운 날 너무도 많아. 나도 한 번뿐 같은 사랑 해봤으면 좋겠네. 살다 보면 하루하루 힘든 일이 너무도 많아. 가끔 어디 혼자서 홀쭉 떠났으면 좋겠네. 수많은 근심 걱정 멀리 던져버리고 언제나 자유롭게 아름답게 그렇게 내일은 오늘보다 나를 앞으로 살지만 오늘만 더 행복했으면 그랬으면 좋겠네. 살다 보면 괜시 외로운 날 너무도 많아. 나도 한 번뿐 같은 사랑 해봤으면 좋겠네. 살다 보면 하루하루 힘든 일이 너무도 많아. 가끔 어디 혼자서 홀쭉 떠났으면 좋겠네. 수많은 근심 걱정 멀리 던져버리고 언제나 자유롭게 아름답게 그렇게 내일은 오늘보다 나를 앞으로 살지만 오늘만 더 행복했으면 그랬으면 좋겠네. 그랬으면 좋겠네. 그랬으면 좋겠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연주 잘 들었습니다. 네, 우리 그 니라우스는 모두 다 직업을 가지고 계신다고 아까 그러셨는데요. 모든 일에 있어서 기승전치유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좋아하는 걸로 좋아하는 연주로 힐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여기 오시는 분들도 니라우스의 음악을 들으면서 힐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 생각엔 다 그러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시다면 박수 한번 쳐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제 소개는 드렸는데 이제 참여하신 분들이 또 많이 계셔서 사회자 소개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파주 먹거리 연대 창립 총회 사회를 맡은 두레생협 고양파주 이사장 운이란입니다. 저희 파주 먹거리 연대 창립 총회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들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창립 총회 개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제창은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파주 먹거리 연대 창립 총회를 위해서 오신 내빈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파주시에서 이분이 파주시 먹거리 연대 창립 총회에서 빠지시면 안 되시는 파주시의 대표 기둥이신 우리 김경일 시장님 오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파주시 또 한 기둥이 있습니다. 파주시 의회의 큰 기둥을 맡고 계시는 이성철 시의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시의회에서 우리 파주 시민들의 삶을 걱정해 주시고 향상시켜 주시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에 죄송합니다. 박정 의원님, 박정 국회의원님 오셨습니다. 큰 박수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창시 의회 운영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네, 박은주 도시산업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네. 이진아 의원님 오셨습니다. 이혜정 의원님, 시정으로 바쁘셔서 지금 오셨네요. 네. 예, 그리고 진짜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민북지역 파주 농민회 전한식, 이형일, 김용구 공동대표님 오셨습니다. 파주시 원불교 파주교당 양은영 교무님 오셨습니다. 산살림 고양파주 김기중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슬로푸드 파주 지부 임상채 지부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파주 친환경 농업 연합회 박경배 회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파주의 햇빛장 천호균 대표님 오셨습니다. 파주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이성열 상임의장님 오셨습니다. 파주 환경운동연합 최용석 의장님 오셨습니다. 파주 농협 파주시 지부 이학필 지부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경기 친농연 전 회장이신 김상기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저 뒤에 계시네요. 네, 그리고 경기 먹거리 연대 상임 대표이신 김덕일 대표님 오셨습니다. 파주시 공유경제 네트워크의 윤경자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윤우덕 의원님은 아까 시작 전에 오셔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가셨다고 합니다. 뵌 분들도 계시고 저도 뵀는데 지금 자리에 안 계셔서 제가 소개를 못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회사에는 파주 친농연 연합회 김용구 대표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파주 친농연의 김용구 인사드리겠습니다. 개사에 앞서 여기 우리 창립총회를 축하해 주시고 오신 내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해요. 김경일 파주시장님, 박정 국회의원님, 그 다음에 이성철 지혜의장님, 박원주 의원님, 그 다음에 이진아 의원님, 이혜정 의원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멀리서 우리 먹거리연대 회장이신 경기먹거리연대 김덕일 회장님, 그다음에 이성열 지속가능 회장님, 그다음에 중앙에 이항필 집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많으시나 이걸로 마치고 우리 개회사를 잇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파주시에서 먹거리연대 창립총회를 하게 되어서 너무도 기쁘고 또한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있습니다. 저는 평생을 파주시에서 우리 땅을 지키고 또 우리의 밥상을 안전을 책임지는 먹거리를 생산해 왔습니다. 합격식을 비롯한 친환경 로컬푸드 생산을 하며 미래 세대의 안전한 먹거리로 건강을 지킨다는 자부심도 있었지만 한편 무언가를 모를 헛헛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여러 단체에 함께 고민하고 공부도 하며 토론도 하였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충족되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헛헛함과 충족되지 못함을 채울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을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작은 발자국은 작고 힘이 없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이 걸음을 힘이 넘치는 굳건한 자취를 남기며 발전해 나가리라 누구도 의심치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파주 먹거리 연대의 출발은 타 지역보다 조금 늦으나 타 지역의 사례를 꼼꼼히 살피고 공부하여 우리 지역 파주에 필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의 원대한 출발이 파주 먹거리 연대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며 파주시 농업정책의 동반자로 생산자와 파주시민 모두의 먹거리 안전과 보장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파주 먹거리 연대 창립총회를 응원해 주시며 함께 동참하시기 위해 모이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참여단체 소개가 있겠습니다. 파주 먹거리 연대는 생산 부분, 그리고 소비자 부분, 환경 부분으로 나누어서 여러 시민단체가 함께 공부도 하고, 아까 우리 김용구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부도 하고 토론도 하면서 파주 먹거리 연대를 발족시켰습니다. 파주 먹거리 연대 참여단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산 부분, 파주시 친환경 농업인 연합회입니다. 2011년 창립을 하셨고요. 슬로건은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 농촌과 환경을 살리다입니다. 파주 농민회 2022년 창립하셨고요. 슬로건은 민북지역 농민들의 잃어버린 권리 찾기입니다. 슬로푸드 코리아 2019년 창립을 하셨고, 좋고 깨끗하고 공정한 음식, 슬로푸드를 모두에게라는 슬로건으로 참여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비자 부문 참여단체입니다. 두레생협 고향파주 2000년 창립을 했고, 미래가 있는 두레, 미래를 잇는 두레의 슬로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향파주 아이쿱 생협 1999년 창립을 했고, 나와 이웃에게는 힐링, 지구에게는 쿨링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살림 고향 파주 2003년 창립을 하였고, 밥상살림, 농업살림, 지역살림, 생명살림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부분 참여단체입니다. 파주 환경운동연합 2004년 창립을 했고, 슬로건은 지구의 벗 파주 환경운동연합입니다. 파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02년 창립을 했고, 지속가능한 생태평화도시 파주를 슬로건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참여단체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파주시 파주 먹거리 연대 창립 총회에 관한 창립 총회를 하기 위한 그간의 경과를 보고하겠습니다. 경과 보고는 한살림 고향 파주의 정성옥 상무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정성욱입니다. 제가 파주 먹거리연대 창립하기까지 약 2년 정도가 걸린 것 같습니다. 그 참여단체의 뜻과 마음을 모으고, 그 다음에 지역과 시민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달려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뜻깊은 결실을 맡게 돼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창립 배경 및 경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자료집에도 나와 있고요. 뒤에 안 보이시는 분들은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고, 여기 보이시는 분들은 앞에 PPT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1년 9월에 경기도 먹거리 포럼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기라 온라인, 줌과 유튜브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경기도 차원의 먹거리 기본권을 점검하고 먹거리 정책 추진 활성화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1년 11월 4일에는 광역 단위의 먹거리 연대를 창립하게 되었는데요. 20대 대선에 앞서 먹거리 공약 제안, 기자회견과 참여단체 간담회 등 창립총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와 지방정부와 먹거리 종합전략이 올바르게 수립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먹거리를 통해 도민 모두가 풍족해지는 삶을 위해 나아가고자 목표를 가지고 창립을 했습니다. 파주 먹거리연대의 움직임은 도올 김용욱 선생님과 함께한 국민총행복과 농산어청 개벽 파주 대행지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싹을 틔웠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21년 가을에서부터 겨울까지 4개월 동안 전국 광역을 중심으로 개벽 대행진이 진행되었습니다. 농산어촌 현장의 이야기를 통해 먹거리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경기도는 수원과 생명과 평화의 상징 지역인 우리 파주에서
2021년 11월 20일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행진을 진행을 했고요. DMZ 생태관광지원센터에서 돌 선생님과 지역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생산자 대표, 그 다음에 소비자 대표, 환경단체 대표, 우리 학생들이 함께 선언문을 낭독하기로 했었는데요. 저기 만장을 돌 선생님께서 좀 그려주셨어요. 그 귀한 작품을 저 뒤에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뒤에 전시도 해놨습니다. 귀한 작품 나가실 때 감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이후에 파주 먹거리연대 준비 모임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2022년 4월에서부터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진행을 했었는데요. 회의 과정을 통해서 파주시 푸드플랜 연구 결과 및 과제에 대한 학습, 그다음에 타 지자체의 먹거리 전략에 대한 학습을 우선 진행하여 자체 역량을 키워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 파주시 푸드플랜 연구 결과 및 과제에 대해서 파주시 먹거리 연구 용역을 맡았던 지역농업 네트워크 길청순 이사장을 모셔서 먹거리 전략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지자체 중에서 서울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서대문의 사례를 좀 학습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저희와 거기는 도시형이지만 저희는 농업과 도시가 함께 존재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다르긴 했어도 우리 먹거리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깜짝 놀랐던 게 우리 파주 시장님께서 저희는 오신다는 얘기 없이 깜짝 방문을 해주셔서 또 응원을 해주시기도 하셔서 저희가 큰 힘을 받았습니다. 네, 2022년 8월 3일에 파주시 먹거리 정책 거버넌스 간담회를 진행했는데요. 파주시의회 의원님들과 파주시 먹거리연대 준비 모임에 참여하는 단체들이 파주시 안심먹거리 기본조례 및 현황 보고와 파주시 먹거리연대 추진 배경 및 경과 보고를 통해 어떻게 민관이 파주시 먹거리 전략을 협력하여 만들어가고 운영해 갈 것인지 심도 있게 고민하고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 보시면 알겠지만 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2022년 6월 5일부터 현재까지 지역 로컬마켓인 햇빛장이 생산자들과 소비조직이 함께 참여해서 헤이리 하늘광장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파주시의 생산자와 소비자의 어울림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한 판매도 이루어지지만 먹거리라든가 우리 공연도 있으니까요. 함께 관심 있게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3년에는 3월 16일에 파주시 로컬푸드 진행 방안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김영일 파주시장님께서 파주시 로컬푸드 정책 추진 발표를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로컬푸드 성공의 경험을 가지고 계신 안대성님을 모시고 특강을 듣기도 했습니다. 파주시의 로컬푸드 운동에 대해 깊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3년 10월 26일에는 경기 먹거리연대와 파주 먹거리연대 준비 모임에서 주관하는 경기도 먹거리 아카데미를 시민 대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지속가능한 먹거리 전략의 이해, 먹거리 거버넌스 중요성과 운영 사례를 통해 파주시 먹거리 전략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3년 10월 23일부터 11월 10일까지 파주시 먹거리 시민학교 식생활 강사 양성 과정이 기초부터 심화 과정까지 총 9강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지역이 먹거리 전략 중 식생활 교육을 통해 먹거리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파주시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2년 정도의 긴 준비 기간을 거치고 본격적으로 파주시 먹거리연대 창립총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총 4차례 회의를 통해 정관을 정리하고 파주 먹거리연대의 존재 이유, 목적 및 운영 방향에 대해서 정리하며 오늘 자리까지 왔습니다. 긴 시간 동안 준비 과정부터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주 길고 긴 시간이 지나서 파주 먹거리 연대 창립총회가 오늘 있습니다. 파주 먹거리 연대의 슬로건은 농민의 희망, 시민의 건강, 지속 가능한 지역 먹거리입니다. 네.
다음은 오늘 이 자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의 모든 분들의 축사를 들으면 너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우리 몇 분만 모시고 축사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기둥이신 파주시장님, 김병일 시장님 축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기둥이라고 표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기둥의 역할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파주시장 김경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도 잘 안 걸리는데 감기로 한번 걸리니까 오래 가네요. 자꾸 코맹맹이 소리가 나서 일부러 그런 아닌데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먹거리의 기본권을 뿌리내려 보편적 권한을 확대해 나가고 지속 가능한 먹거리 문화를 이뤄내기 위한 하나된 발걸음 파주 먹거리연대 창립총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시작을 함께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희망과 의지를 담아 새로운 첫걸음을 내디딘 오늘을 맞이하기까지 모든 과정의 노고를 아끼지 않은 파주 먹거리연대 창립추진위원회의 열정과 뚝심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머나먼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먹거리는 개인의 삶에도 사회적 현안에서도 언제나 가장 중요했습니다. 생계와 직결된 생물학적 필요성을 비롯하여 의식주를 포함하고 있는 사회 문화적 기준으로도 먹거리의 의미와 가치는 늘 최우선입니다. 먹거리는 곧 삶이자 미래입니다. 파주 먹거리연대의 마음을 하나로 모은 원동력이 되었듯이 먹거리는 너무나도 다양한 분야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안전, 환경, 경제, 농업 등 현재를 넘어 미래에도 계속하여 영향을 미치는 먹거리의 중요성은 우리에게 상생을 위한 변화와 행동을 일깨웁니다. 파주시는 미래와 공존하는 먹거리를 위해 안전한 먹거리, 도농 상생을 실현하는 먹거리, 친환경 먹거리로의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파주시 농산물 판로 확대와 신뢰할 수 있는 지역 먹거리 구축을 위한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에 추진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파주 먹거리연대에서도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의지를 밝힌 만큼 로컬푸드 복합센터를 향한 파주시 비전에 아낌없는 관심과 든든한 동행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파주 먹거리연대가 앞으로 일어나갈 변화와 결실을 늘 응원하며 다시 한번 오늘 창립총회를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먹거리연대 보니까 지금 한 2만 8천여 분이 같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기둥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기둥이 잘 되도록 여러분과 늘 함께 행동하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여러분 늘 존경하고 사랑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진짜 든든합니다. 저희 기둥이 돼주시겠다고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약속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 박정 국회의원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파주 먹거리연대 창립총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멀리서 우리 김덕일 경기도 먹거리연대 상임대표께서 자리해 주시고 오늘 강의해 주시는데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보니까 2021년에 우리 경기도 먹거리 연대가 창립을 하고 그리고 파주시가 그 이어서 한 2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곡식이 싹을 틔우기 위해서는 햇빛과 물과 공기가 필요합니다. 그동안에 2년 동안에 햇빛과 물과 공기가 있음으로 해서 지금 창립총회를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준비해 주신 여러 단체, 특히 친환경 농업인 연합회부터 시작해서 또 고향 파주 둘의 생협 그리고 민북지역 파주 농민회 슬로푸드 파주지구 한살림 고향 파주 그리고 고향 파주 아이컵 생협 그리고 환경
파주 환경운동연합 파주시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이성열 의장님 감사합니다. 근데 아까 보니까 좀 아쉽게도 파주시 영양교사에 오늘 오셨나요? 네, 못 오셨어요? 예, 같이 단체면서도 상업에 바쁘셔서 못 오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 단체가 여러분들이 모여서 이제서야 먹거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또 우리 시민들의 생활에 대한 보다 좋은 생활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운동은 다른 것보다도 우리 사회성 회복의 창립총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도시는 도시대로, 농촌은 농촌대로 각자 살기에 바빠서 그것이 분리돼서 살았다면 이제는 같이 살자는 입장에서 슬로건 자체를 시민의 건강, 농민의 희망, 그리고 지속 가능한 지역 먹거리 이렇게 잡으신 것 같습니다. 때마침 파주시도 우리 이 동농복합도시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우리 농촌에서 생산된 먹거리를 인근 지역에서 소비하자는 취지에서 이런 것들을 잘 진행 중에 있는데 잘 된 것 같습니다. 모든 일이 시기와 그리고 또 지리적 여건과 또 사람이 필요한데 이제서야 정말 싹을 잘 틔우고 더 무럭무럭 자라서 더 건강한 먹거리를 결실을 맺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동안 파주시가 여러 면에서 외적 성장을 했지만 내적 성장이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내적 성장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차곡차곡 채워가 주셔서 고맙고 제일 중요한 것이 지속 가능한 발전 같습니다. 일방적인 발전보다도 지속 가능한, 그렇다고 해서 자연보호만이 다는 아니고 자연보호는 자연보호대로 하되 같이 생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파주의 먹거리가 훌륭한 거 잘 아시죠? 그 중에서도 파주 장단 300이라고 하지만 파주 300입니다. 개성의 보부상들이 우리 파주 인삼을 팔아서 유명해졌고 또 그것이 우리나라 국내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정관장을 통해서나 이렇게 해서 전 세계로 펼쳐나가고 있고 또 우리 장단 쌀이 대통령상도 받았고 또 우리 장단 콩은 더할 말씀 없이 정말 훌륭한 자원입니다. 또 참깨나 장어나 또 황복 이것도 더 훌륭한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먹거리를 좀 브랜드화 시켜서 외부에서 보기에도 정말 훌륭한 파주의 먹거리가 있구나. 지금도 훌륭하지만 그래도 더 브랜드화 시킬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여러분들이 해주실 역할들은 히스토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파주에서 나는 농산물이 왜 가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민해 주시고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의장님을 비롯해서 시의원님들 나와 계시는데 여러분들 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국회 차원에서 여러분들 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파주 먹거리 창립총회를 연대 창립총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싹은 틔웠지만 정말 무럭무럭 자라고 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 햇빛과 물과 공기가 됩시다. 축하드립니다. 예, 박정 의원님 히스토리가 있는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파주 저희 먹거리 연대가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저희 이성철 시의회 의장님의 축사를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주시의 의장 이성철입니다. 오늘 파주 먹거리연대 창립총회가 열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파주시 먹거리연대 창립추진위원회 김용보 회장님과 파주 먹거리연대 참여단체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먹거리 산업은 단순한 식문화 산업이 아니라 시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하며 환경을 배려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농가 소득 증대를 꾀할 수 있는 농업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파주
먹거리 연대 창립 총회를 계기로 파주시가 추진하는 농업, 먹거리 정책이 기후위기, 식량위기에 대응하고 52만 파주 시민에게 건강한 먹거리 공급을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우리 파주시 의회에서도 먹거리 산업 발전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파주 먹거리 연대 창립 총회 개최를 축하드리면서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철 의원님도 우리 파주 먹거리 연대를 위해서 물심양면 도와주시겠다고 여러분들께 오늘 약속드렸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제 축사까지 들었고 창립기념 떡케이크를 해야 되는데 떡케이크보다 지금 오신 분들하고 기념 촬영도 저희가 해야 되는데 다 앞에 모시고 할 수가 없어서 떡케이크 하기 전에 저 앞에 있는 우리 이 손피켓을 들고 먼저 기념 촬영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손피켓을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손피켓에는 파주 먹거리 연대 그러면서 아까 파주 먹거리 연대의 슬로건이 담겨 있습니다. 농민의 희망, 시민의 건강, 지속 가능한 지역 먹거리. 이 슬로건을 저희가 손피켓으로 만들었습니다. 얼굴 나오게 들어주세요. 네. 이제 저희가 잔칫날 축하하는 기념으로 떡 커팅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이야 각종 단체의 대표님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하면 눌러주세요. 자, 하나 둘 셋. 여러분들 박수 부탁합니다. 네, 모두 감사합니다. 이제 떡도 좀 드시고 식혜도 드셨으니까 우리가 이제 몸의 양식을 좀 채웠으니까 이제 정신의 양식도 조금 채워야 되겠죠. 네, 그러면 우리 김덕일 대표님 모시고 오늘 중요한 강의 듣기로 하겠습니다. 네, 잠시 테이블 2랑 드시는 거 좀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덕일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원 여러분들 너무나 고맙고 반갑습니다. 아까 2시 반까지 맞춰 오려고 평택이거든요. 평택 시청에서 내비를 찍었더니요 126km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 참 넓기도 하다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편으로다가는 이곳에 사시는 분들이 수원까지 또는 이 경기 남부 지역까지 활동하러 다니시느냐고 얼마나 고생을 하셨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여기 파주에서 30개월 정도를 생활을 했습니다. 뭐 때문에 생활한지는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사단에서 근무를 해서 이 파주 지역이 예전에 군대 생활한 사람들은 절대로 군대 생활했던데 뒤도 안 본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군대 생활 참 잘해가지고 저는 파주를 정말 자주 왔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아까 남부 지역에서 제가 이 평택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평택의 먹거리 연대도 딱 2년 전에 창립을 했거든요. 시장님 모시고 같이 했는데 오늘 우리가 북부 지역에서 파주가 또 이렇게 먹거리 연대를 창립함으로 인해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남부 북부에 그 거점들을 만들고 북부 지역에서 더 확장해 나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분들의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하겠다는 연대의 표현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똑같은 시간에 지금 서울에서 전국 먹거리 연대 총회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김상희 회장님도 거기에 또 임원이고 해서 가셔야 되는데 못 가고 계신 것 같고 또 사실은 전국 먹거리 연대도 상임회장님이 이 자리에 와서 인사만 하셔야 되는데 오늘 총회가 있어서 못 오셔서 제가 대신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는 걸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사실은
앞에 있는 얘기 이제 뭐 이어서 한 10분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더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핵심은 정말 여기 보니까 여러 부문에서 같이들 협력해서 만드셨고 2년의 과정을 거치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도 평택에서 이거를 만들 때 하나의 단어 하나를 가지고 4차례 정도 회의한 적도 있어요. 친환경이라는 것을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지역 먹거리 우선이라는 것을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사실 각 단체들이 갖고 있는 자기들의 정체성과 자기들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절대 뺄 수 없는 여러분들의 그 가치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우선시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먹거리라는 걸 중심으로 해서 공통된 내용들을 뽑아내고 그것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지역의 먹거리 연대를 만들고 있는 곳은 지금 7군데밖에 되지는 않거든요. 어떤 이 7군데 지역들이 열심히 해서 아까 사전에 영상을 쭉 보니까 전국 먹거리 연대가 뭐를 지향하고 활동을 해야 되는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먹거리 기본법을 만들어야 되고 그 먹거리 기본법에 따라서 먹거리 정책이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거를 총괄적으로 정리할 이런 기구를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민간의 파트너십인 민간 거버넌스를 우리가 뭐 먹거리 의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만들어야 되고 이런 세 개의 목적을 굉장히 중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여러분들이 추진해 나간다. 각 단체가 자기의 사업들을 해 나가지만 이것을 목표로 한다. 뭐 이런 고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 나갔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간단하게 준비한 내용이니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50년도 아까 어디 이렇게 보니까요. 여기 있죠. 그 파주 친환경 농업이라는 제가 얘기하고 있는 탄소 중립의 실현. 이 탄소 중립의 실현은 전 세계적으로 유엔이 2050년까지 이루자고 하는 목표인 거죠. 그건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넷제로라고 얘기를 하고 탄소 중립을 실현하자. 우리가 배출하고 있는 것과 흡수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0이 되도록 만들어야지만 지구가 지속 가능하지 않겠느냐. 2030년까지는 탄소 감축을 해보자. 우리나라는 어디까지 감축할까?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40%를 감축을 해보자. 2030년까지 이런 목표거든요. 근데 2030년도 이제 몇 년 남았죠? 6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유엔이 작년에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지속회원 회장님이 계시는데 17개의 목표를 가지고 평가를 해보니 15%밖에 달성을 못했대요. 2030년까지 이래야 될 목표를 다 정해놨는데 그래서 169개의 지표를 만들었는데 이 지표를 각 나라마다 다 확인을 해보니 2030년까지는 이제 6, 7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전 지구적으로 그거를 목표로 하고 있는 목표 달성이 겨우 15%밖에 되지 않았다. 2021년도에 우리 먹거리 얘기를 해보면 2021년도에 유엔이 통계를 잡아보니 먹거리 문제가 경제, 사회, 문화적인 이유 때문에 기아 인구가 몇 명이냐면 8억 2,400만 명이에요. 8억 2,800만 명. 그 수치가요. 코로나 시기보다도 1억 명 가까이 늘어난 수치예요. 전년도보다도 2020년도보다도 무려 4,200만 명이 늘어났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먹거리의 문제도 우리가 목표를 하고 있는 2030년까지 목표가 있는데 기아 인구를 줄이자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지 못하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코로나 이전보다 코로나 이후에 보통 두 가지로다가 이 먹거리 관련된 통계를 내고 있거든요. 지역의 지역 건강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양 상태가 미보장된 인구, 그 다음에 먹거리 미보장 인구 이렇게 두 가지로다가 통계를 내요. 먹거리 미보장 인구는 뭐냐면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먹거리가 자주 부족하거나 먹거리가 가끔 부족한 사람, 이 사람의 인구 비율이 경기도 같은 경우에 2021년도가 4%예요. 그러니까 4%다 이러면 만약 파주 인구가
한 지금 52만. 그럼 4%, 파주가 4%다 하면은 2만 명이고요. 2만 명이면 보통 어떤 몇 단위 정도 되는 인구가 경제적인 때 먹거리가 보장이 안 되고 있다는 소리인 거거든요. 그 다음에 영양 상태가, 영양학적으로 먹거리에 이 보장이 안 되고 있는 비율이 몇 프로냐면 우리나라가 2021년도에 14.4%예요. 그러니까 14.4%라는 인구는 어떻든 뭐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기본적으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기본 요소로 하는데 그 외에 아주 미량 이 건강 요소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일을 섭취를 못하거나 또는 고기라든지 육류 섭취를 못하거나 뭐 이런 이유 때문에 부족한 인구 비율이 14.4%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인구 비율이 코로나 시기보다도 다 올라간 상태예요. 그리고 그런 인구의 비중이 지금 2015년도 이후부터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시민사회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얘기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저는 아까 이제 잠깐 자료에 보니까 파주시 안심 먹거리 조례 이렇게 해놓으신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그 조례 속에는 그 조례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 적혀 있을 텐데 보통 우리가 먹거리 정책을 얘기하고 먹거리를 얘기할 때는 기본적으로 먹거리 보장을 얘기를 하거든요.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도의회도 그렇고 지금 우리 경기도의 31개 시군 중에 먹거리 조례를 만든 곳이 21곳이 있는데요. 이 먹거리 조례를 만든 곳, 먹거리 용역을 통해서 그 추진 전략을 세운 곳이 21곳이고 먹거리 조례를 세운 곳이 만든 곳이 17곳인데 보통 다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은 먹거리는 기본적으로 누구도 먹거리로부터 기본권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기본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도 이 먹거리로부터의 안정성을 다 확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얘기할 때 이 두 가지를 지속적으로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먹거리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높일 건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먹거리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데 기본적으로 친환경 농업을 해야 된다라든지 지역에서의 생산과 소비를 많이 해야 된다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과제도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먹거리의 폐기물을 얼마나 줄일 것인가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먹거리의 지속성을 얘기하는 과제인 거죠. 그 다음에 이 세 가지의 기본적 과제를 우리가 실현하고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민관협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지금 여기 얘기하고 있는 거버넌스를 잘해야 되고 또 관에서도 아까 얘기했던 각 영역마다 보면은 만약에 먹거리 보장 정책을 하는데 여성의 먹거리 문제 산모 임산부에게 우리가 건강 프로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은 어디서 하고 있지? 그럼 보건소가 하고 있거든요. 또 취약계층의 노인분들이 먹거리를 어디서 하지? 노인정책과가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주고 있는 그 다음에 지드리 카드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어디서 하고 있지? 아동복지과? 이렇게 다 부서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사업이 하나 떨어졌을 때 이 부서하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협력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경기도에서 무슨 사업을 통해 가지고 어떤 시에 한사진 쪽인지 어디에서 무슨 사업을 요청을 했어요. 어떤 사업이었냐면은 그 마을 단위에서 그 지역아동센터도 없고 돌봄하는 곳도 없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아줌마들 한 5-6명이 모여서 점심 식사를 대접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하겠다는 부서가 하나도 없어요. 경기도에서는 예산을 받았어요. 1,000만 원을. 그런데 시에서 그거를 관장할 만한 어떻든 시를 통해서 예산을 같이 매칭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시에서는 그거 할 수 있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도 같은 경우는 농업정책과에서 지원을 해줬는데 시에 있는 농업정책과에서는 우리랑은 관련 없는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복지 영역에서도 이거는 뭐 도가 농업정책이 하는데 왜 우리가 하냐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업 하나도 같이 할 수 없는 게 시군에서의 행정의 책인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잘 만들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관관 협력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관관의 협력은 우리가 민간 협력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힘들어요. 그거를 저는 잘해줄 수 있는 게 우리 의원님 한 분 남아 계시는 것 같은데 의원님 같은 분들이 역할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잘 가르마를 타주셔야 돼요. 네. 이거의 그 예산은 이부서인 거 맞지만 또는 이거의 정책이 끝나가려면 그 정책에 대한 평가를 받거나 성과를 얻어가는 거는 또 부서마다 다 다르거든요. 이거를 잘해주지 않으면 아무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민관의 협력이 기본적으로 중요하지만 관관의 협력도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제 오늘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했던 말씀의 핵심은 또 민민 간의 협력인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생산자는 생산에 관련된 내용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겠지만 또 소비자 측면에서는 또 다른 거거든요. 영양학과 영양조사 쪽 분들 같은 경우는 또 학교급식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시게 될 거고 우리 농업인 단체 중에서도 이제 한영현 분들이 여기 참여는 하고 계시진 않지만 파주시의 대다수의 농업인들은 친환경 농업 하시는 분들보다는 일반적인 농사를 짓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은 왜 농업정책 예산을 만약에 쓰게 되거나 예산을 수립한다고 했을 때 왜 그거를 굳이 농업정책 예산으로 써야 됩니까? 라고 또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떻든 이거를 다 같이 만들어낼 수 있는 뭔가를 여러분들이 만들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더라. 평택도 2년 하고서 우리도 이제 내일 모레 이제 2차 총회를 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제일 힘들었던 게 그런 단체 간에 같이 동의되는 협력되는 과제를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평택시가 이행계획 수립을 이제 먹거리 계획을 세우고 나서 추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는데 행정에서 먹거리 연대가 같이 하고자 하는 사업 두세 가지만 제안을 해주시면은 중장기 계획 속에 집어넣겠습니다 하는데 그 단체 간에 세 가지 사업을 못 만들어요. 그래서 했던 사업 하나가 겨우 먹거리 아카데미, 먹거리 교육을 같이 해봅시다. 이거 말고는 다른 사업을 이렇게 공동으로 잘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그 사업 하나를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지원되고 있는 사업들 한두 개 받아서 사업을 진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민민 간의 협력도 정말 중요하다. 아까 저는 그런데 2년간 가까이 여러분들이 다양한 논의들을 쭉 이어 오셨기 때문에 저는 훨씬 더 다른 지역보다 잘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 시장님도 오셨었고 의회에서도 오셨고 의원님들도 와 계시기 때문에 이런 민간의 협치도 굉장히 저는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요 얘기만 잠깐 드리고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OECD에서 민간협치를 잘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 행정에 계신 분들이 있으면 그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는데 이런 거예요. 리더십이 민간협치에 대한 결단을 해줘야 돼요. 시장님인 거죠. 시장님이 야 너희들 행정이라는 건 통치행위인 거거든요. 행정을 통해서 어떻게 시 단위의 통치를 해나갈 건가를 하는 건데 이 통치행위를 하는데 우리 행정이 마음대로 하지 말자. 우리가 민간과 한번 협력을 해보자. 이런 결단이 사실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거의 50% 이상의 내용이라고 보는데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밑쪽에 보시면은 제일 중요한 게 시민 참여의 평가 방식, 시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적인 책임자인 시장님이 어떤 결단을 하고 민간 협치를 바라볼 것인가. 그 다음에 민간에서는 시민 참여의 평가 방식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해나갈 것인가. 우리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책임을 안 지고 우리가 그냥 행정의 행위를 우리가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편하게 아무 얘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들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들을 편의없이. 그래서 저도 어떻든 먹거리 연대가 만들어지셨으면은 최소한 도라든지 중앙 단위 지원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1년에 최소한 분기별로라도 같이 모이시는
프로그램들, 그게 아카데미 형식이 됐든 또는 토론회 형식이 됐든 이 예산 정도는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그거조차 없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파주시도 먹거리 전략을 수립을 했을 거고 거기에 맞춰서 그 전략별 목표들도 세우셨을 거고 전략별 목표별로다가 또 추진 계획들을 다 세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추진 계획별로 그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는 것. 우리 민간이 할 수 있는 거에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잘못된 것들을 우리도 얘기하고 또 행정의 시민들의 대변 역할을 하고 있는 시의원님들한테 전달해서 이것이 정책으로 더 잘 가도록 만들어 나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맨 마지막에 그 경기도의 다양한 시군 중에 수원시에서 하고 있는 사례만 좀 잠깐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에서 공유냉장고를 했어요. 처음에 공유냉장고를 할 때는 이런 마음이었던 거죠. 우리 동네에 보니 노인분들이 정말 필요한데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니까 다 끊겨버렸잖아요.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먹거리 빈곤이고 훨씬 더 늘어났어요. 수원시도 그런 거죠. 이런 걸 보면서 꼭 뭔가에 표를 내고 내가 못 산다는 거를 확인시키지 않으면 주지 않는 걸 하는 거예요. 그걸 보통 우리가 낙인 효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낙인 효과 때문에 절대로 접근하지 않고 자존심 상하더라도 굶어 죽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건 인간의 존엄인 거잖아요. 근데 인간의 존엄을 가지고 다양한 이상한 짓을 하니까 그거 안 된다.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런 낙인 효과 없이 누구든지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해서 그냥 냉장고를 놔두고 누구나 아무나 몇 번이라도 이렇게 그냥 열어놓은 거죠. 그래서 정말 그것이 잘 운영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점점점 확산이 되니까 어디까지 확산이 됐냐면은 수원시에 굉장히 잘 사는 아파트에도 공유냉장고가 생겼어요. 그럼 이거는 왜 생겼지? 굶는 사람이 있을까? 그분들은 그런 거예요. 우리 집에 메론 선물이 들어왔는데요. 메론 2덩어리를 한 덩어리는 먹겠는데 한 덩어리는 꼭 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메론을 그 냉장고에 넣고 내가 딸기가 먹고 싶어서 딸기를 가져왔어요. 그거는 자원의 순환의 개념으로 또 공유냉장고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느낀 거는 이게 우리가 그냥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꼭 이것이 필요한 것이다. 이거는 이것만이 연결된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가치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수원 공유냉장고에 참여하는 기관이 몇 개냐면 26개 기관. 26개 기관이 다 참여해서 같이 논의하고 우리 동네 특성에 맞는 것들을 공유냉장고라는 이름으로 해나가고 있는 거죠. 이게 대통령상을 받았고 지금 이제 공유냉장고를 하고 있는 전국의 30개 정도 시군들이 같이 모여서 공유냉장고 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그거를 이제 중앙 정책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민간을 통해서 민간이 만들어내는 내용을 국가 정책화하는 굉장히 좋은 사례였던 거죠. 요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그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시군 매칭을 하는 사업이 먹거리 단체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 먹거리 단체 지원 사업이 지금 예산이 한 10억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느 누구나 신청을 하면은 선정이 되면은 1,000만 원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어느 단체 생활 개선에 아줌마들이 했던 것 같아요. 김치를 매번 담궈주는데 항상 하잖아요. 김장철 되면은 모든 단체가 시청 앞에 가서 다 하잖아요. 한 번씩. 근데 그 할머니들한테 전달해주고 나서 그 봄에 이렇게 가보니 그 할머니들 얘기가 봄에는 신김치 먹기가 싫은 거예요. 생김치만 먹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름 되면은 열무김치도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단체는 뭘 했냐면은 김장김치 조금만 갖다 드리고 그 돈으로 4번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 집에. 그러니까 최소한 그 분에게 4번 정도 가서 김치 전달을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돌봄을 실현한 거죠. 또 어떤 단체는 그걸 했어요. 여기 보시면 연천인가 어딘가 같은 굉장히 농촌 지역인데
바르게 살기 협회에서 1,000만 원을 주면서 뭘 했냐면은 너무나 멀어서 그 할머니들이 유모차 다 끌고 다니잖아요. 애가 없는 유모차 끌고 다니시면서 돌아다니셔. 그 할머니가 면소재까지 올라오면은 10km, 20km, 몇 킬로를 와야 돼요. 버스도 하루에 3대밖에 안 되죠.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이 바르게 살기 협회 회원들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뭘 사다 달라고 자꾸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면에서 뭘 사다 줘, 뭘 사다 줘. 그래서 이분들이 그러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동네를 한번 들어가 보자. 근데 그분들이 원하는 걸 우리가 사다 줘보자. 그게 일상용품일 수도 있는데 먹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미국 같은 경우 버몬트주에서 먹거리 보장 정책의 1번이 뭐냐면은 먹거리의 접근성이에요. 우리가 먹거리 접근성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가까운지. 파주 같은 경우에 지속 가능한 농업의 친환경이라든지 지역 농산물을 얘기할 때 친환경 농산물과 지역 농산물의 접근성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가까운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저는 다른 지역보다 파주 지역이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의 요소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2시간 동안 해야 되는 걸 15분 동안 하라 그래서 막 지금 했는데요. 아무튼 몇 가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냥 이 얘기는 다 잊어버리셔도 상관없는데 끈끈이 연대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경기도에 있다는 거 생각해 주시고요. 우리 경기 먹거리 연대와 함께 전국 먹거리 연대가 추진하고자 하는 먹거리 기본법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먹거리 정책을 실현시켜낼 중앙의 그 컨트롤 타워 역할하는 굉장히 지위 있는 기관 한번 만들고 우리 민간이 핵심이 되는 먹거리 민간 조직을 크게 만들어내는 것, 이 3가지만 딱 머리에 염두해 주시고 같이 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연대하고 협력하는 그 기관으로 우리 경기 먹거리 연대와 함께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김덕일 대표님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희 오늘 파주 먹거리 연대의 창립에 딱 맞는 말씀 중에 저희가 다른 건 다 몰라도 우리가 민간 협치, 또 관간 협치, 민민 협치 이것만 잘 돼도 먹거리 연대가 너무 잘 되지 않을까. 네, 아까 우리 개회사 하실 때 김용구 회장님 원대한 발걸음 내드렸다고 하셨는데 오늘 끝나고 이 강의를 듣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남아주셔서 오늘 우리가 함께 걷는 이 한 발자국 한 걸음이 정말 힘이 있고 굳건한 그런 걸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좋은 강의해 주신 김덕일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